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미래그룹 김대진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감기 또는 이런 좀 미세먼지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 이제 자산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가올 수 있는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상승률로 다가올 수 있는지,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1년 굉장히 우리는 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자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 한번 예측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자,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크게 올 수가 있는 부분들. 자, 일단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인데,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장의 통화량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이 시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다.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물가의 상승률, 특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한 경제 활동률이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반대가 되는 현상인데, 자, 일단은 통화량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요. 긴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찾는 사람보다 공급이 월등히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하락하게 될 수가 있겠고, 그 하락으로 인한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손해를 보는 형태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상당히 침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물가의 상승률은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들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 과연 디플레이션이 좋은가 또는 인플레이션이 좋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자, 일단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0%대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낮은 물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코 일단 공급이 상당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즉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물가 상승률이 0%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을 입각한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 외에 대다수의 선진국들, 특히나 중앙은행 때 이런들은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늘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몇 년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상당히 시장이 많이 풀었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자, 이 코로나 2019년도 연말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는데, 사실 이 실물 경제로 이 통화량이 풀린 부분들이 많이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질 않고, 그로 인해서 자산 시장으로 대다수 양적 완화된 부분들 통화량들이 자산 시장 쪽으로 많이 몰렸다. 자,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고요. 자, 2월 소비자 물가가 1.1%입니다. 올해 2월이죠. 자, 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왔고, 농축산물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래의 표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193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난 표인데요. 과거에는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상태들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가 되는데, 지금의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기와도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바로 경제 활동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크게 보자면 지금 이제 바닥을 거의 대부분 찍고 지금 상승장으로 들어섰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 자, 10년 전과는 달리 급여와 소득, 자, 5만 원권의 지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시장 장바구니나 아파트 분양 가격, 전세 가격, 과자 등등, 여러 가지 자동차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유동자금이 실물 경제에 풀려야 하는데 자산 시장으로 많은 대다수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당히 상승한 부분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물가 상승률은 2에서 2.5% 정도로 상승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초기 자산 시장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우리가 확대되고 있는 자산 시장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자, 물가 상승 시기는 보편적으로 몇 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 올해 1.1% 정도 가량 발생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2% 거기서 그 2%에서 2.5% 정도 가량 예상이 되니까 그에 따른 물가, 특히나 이 자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확대 충분히 예상해 보시면서 올해 2021년도의 부동산 시장도 충분히 예측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강의적인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자, 제가 무료 세미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2021년도 우리는 부동산의 새로운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저희가 진행하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02-2638-3956번으로 예약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또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잖아요. 해외에는 없는 이 전세, 임대차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한국 시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안고 소자본을 가지고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시장이 바로 이 한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러 많이 오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양적 완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시장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 바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 양재동을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지역은 양재동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투룸을 추천드립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또 정평이 나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양재동 많은 기업들도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다. 즉 공급은 많이 없는데 수요가 항상 있는 지역, 그 대표적인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양재동은 일단 교통편적으로는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뭐 3호선도 중요한 노선이긴 하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신분당선을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역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저는 투룸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많은 유동인구와 그리고 임차 인구들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룸을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주변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에서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위아래 양옆으로 조금만 넘어가 본다면 뭐 강남구라든지 또는 그 도곡동, 뭐 대치동 이런 라인들 가보면 지금 투룸의 금액대들이 바로 6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다기보다는 싸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단순히 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역이 바로 이 양재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양재동에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부담부증여 형태로 해서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한데 굉장히 소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 만큼 강남 3구에 마지막으로 진입할 수 있는 2, 3천대의 투자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높은 거주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머물면 잘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 당연히 주변에 임차인, 특히나 일자리 종사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많은 양질의 직장인 군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직주 근접성과 임차 수요,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 특히나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개발들이 바로 인근에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한 앞으로 향후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요즘에 우리가 또 20세기에 들어서 사실
일반적인 주택 시장에서 단순히 교통만 따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주거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중에서 가장 요즘에는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붙게 됐는데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sup세권, 네, 말죽거리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매봉산, 뭐 그리고 뭐 옆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양재 시민의 숲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숲세권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숲세권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천변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양재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명당으로 속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 중은 이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보다 이 천변 라인들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을 전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천변을 끼고 있고 뒤쪽으로는 산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 바로 이 양재동 이 천변 앞에 카페거리 라인들을 많이들 찾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압도적으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상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교통노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옆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넘어간다면 뭐 교대라든지 남부터미널 등등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겠고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강남역 상권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하기 때문에 뭐 테헤란로라든지 남부수안로 라인들의 직주 근접성을 상당히 뭐 사실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보권으로 걸어서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개포동 재건축 이슈도 상당히 크죠. 여기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주 수요입니다.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 분들은 거의 대부분 멀리 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 개포동 재건축 라인들은 대부분 다 소형 평수들이 많기 때문에 투룸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 곳이 상당히 가깝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재천 라인들 주변을 한번 보자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재천 라인들을 따라서 양재천 라인들을 따라서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양재천 라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가격대들이 높아지고 또는 아파트화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즉 반대로 얘기하자면 양재동은 어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양재천 주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로 만끽할 수가 있는 그런 천변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자, 그리고 직주 근접성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베드타운이 아닙니다. 일자리 타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 타운들을 갖추고 있고 바로 양쪽 위로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들이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기도 하고요. 비교적 다른 테헤란로라든지 봉은사로 등등보다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임차 수요들을 받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 바로 양재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지역들 제가 앞서 가격대들 말씀드렸죠. 지금 6억 원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임차 수요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 워낙에 큰 거 알고 계시죠? 이 강남구 라인들의 가장 큰 개발 호재인데 서초구에서 강남구 무슨 의미냐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는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교통 노선이 추가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양재동과 삼성동은 정말 한 정거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만큼 양재동은 굉장히 개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 간선도로망과 주요 도시철도망들이 촘촘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또는 교통 노선들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으로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 지역 특화 혁신 권역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R&D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LG, KT, 뭐 삼성 등등의 대기업들의 이런 연구소들이 들어설 예정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미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숲세권들이 상당히 또 큰 지역이 바로 이 코어 권역인데 양재동은 바로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에 대한 큰 장점, 프리미엄 가질 수 있겠고 주변으로 대기업들이 연구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양질의 직장인들이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로 조금만 올라와 본다면 강남역 상권 라인들 가까운 곳에 지능 아파트 부지라든지 롯데 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들이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용적률 상향을 통틀어서 앞으로 굉장히 높은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고 용적률이 바로 올라가게 되면서 땅의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에 몇 안 되는 GTX 노선 이 세 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양재역이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GTX 노선은 GTX A 노선 다음으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노선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9호선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신분당선 놓치시면 안 된다. 네,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한 노선입니다. 용산과 강남과 아래 판교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유일한 노선 신분당선을 필히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매먼더급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서초 IC 옆에 있는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발의 압력과 시세 차익 그리고 토지 가치의 상승 부분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재동은 정말 개발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 5억 원 미만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자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양재동이 상당히 커요. 큰 만큼 어디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양재동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시세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 원 정도 언저리 가지고 계신다면은 월세에 안고 투자하셔도 좋을 투자 지역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당연히 이제 강남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남구 개발이 워낙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역삼동을 추천드린 이유는 특히나 이제 1.5룸을 제가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8평, 9평 정도 되는 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룸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오피스텔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유동성 장세에다가 금리가 낮을 때는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변의 시세가 상당히 높아졌죠. 제가 앞서 투룸이 한 6억 원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룸의 시세가 거의 이 정도급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현재 지금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인 금액으로 잡아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만약에 한 대략적으로 한 6천 정도 그리고 월세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한 1억 1천에서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세 가지.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네,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라는 점,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초대형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에 어디 삼성역에 위치할 곳에 개발이 굉장히 크게 매머드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발의 여파를 충분히 옆에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자, 입지적인 부분에서 인구는 줄고 있는데 강남구의 1, 2인 가구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왜 1.5룸을 추천드리는지 참고해 보실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워낙에 크잖아요. 자, 여기서 잠삼대첨이라고 해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있죠. 자, 이런 지역들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으로 몰려오고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삼동은 위아래로 9호선과 2호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노선이 워낙에 탁월한 용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직주 근접성 말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테헤란로 라인들과 위에 이제 봉은사로 라인들의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을 구성할 수 있는 곳에서
바로 중간에 끼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삼동은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을 정말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역 상권 가깝죠. 서초대로 개발들도 상당히 가깝죠. 그 위쪽 라인으로 뭐 노년 신사 상권, 그리고 아래쪽 라인으로 양재 R&D 연구단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가장 큰 개발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1호 복합지구 개발 소식. 삼성동에서 들려오고 있는 큰 개발이 바로 점차 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바로 인근의 땅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다. 자, 그리고 지금도 교통이 이렇게나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GTX 노선이 강남으로 관통하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으로 관통하고요. 신사 위례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들이 하나둘씩 조성이 되면서 충분한 기대 수익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 GB센터가 가장 큰 개발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지금 현재 105층에서 50층 규모로 설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갈 예정인데 뭐 이미 지금 토목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착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들은 현대 15개의 계열사가 바로 어디? 이곳에 들어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느냐? 바로 122만 명. 네,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예요. 지금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일자리 인구가 100만 명 정도 웃돌고 있거든요. 그걸 보자면 비교해서 보자면 이 122만 명이라는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국제1호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잠실 운동장까지 들어간 내용들인데 뭐 이것도 모자라서 지하로 또 구성하죠. 지하로 어떤 것들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광역 노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를 통해서 공공재라든지 또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삼성동 일대의 땅값이 어느 정도 뛸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 지금 이제 불과 착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점점점 개발이 가시성, 특히나 가시화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점점점 높아지는 금액대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이전에 저는 양재동이든 역삼동이든 선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역삼동 시세는 지금 1.5룸 한 8평 정도 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보다 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 4억 원대에서 4억 초반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한 6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한 2천에서 3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대출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8천, 이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7,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안고도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저희가 진행해 드려요. 자, 투자 트렌드, 특히나 이 부동산의 트렌드가 변해가는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드리고 다시 재구성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 진행하고요. 선착순 모집인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02-2638-3956번으로 전화 참여 후에 필수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히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 이유를 좀 알아봤는데요. 자, 올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21년도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자산 가치의 좀 증식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예외일 수 없으니까 이 고수비급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산들, 포트폴리오 구성들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